잘 보이시나요? 네. 그 양자로 AR로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그 양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또 양자를 새롭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양자가 정말 굉장히 좋은 툴이구나라는 신뢰감을 다시 얻게 되는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할 시간을 갖고 싶고요. 우선 그 양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의 프로세스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 과연 양자가 그럼 사업 프로세스상에 그 어떤 지위에 있고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사업 프로세스를 복잡한 것 같지만 엄밀히 간단히 정리하면 그 명단을 확장시키고 그 명단 안에서 그 접촉을 하고 그 접촉의 목적은 소통이죠. 네. 접촉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초대에 이르는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초대해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다크는 어른을 오늘 쓰는 날이긴 하지만 가르쳐서 일정 수준까지 올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폰서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명단이라는 거는 점점 없어지게 돼 있죠. 네, 명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빠른 시간에 없어지는 게 명단인데 그 빠른 시간에 없어지는 명단을 지속적으로 채워나는 것.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개 확보,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를 요청하고 소개를 확보해내는 그 습관이 네모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단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소통을 이루어질 때 우리 크게 카테고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STP,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 설명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그 뉴스킨, 스킨케어 관련이 많은 분들은 데모를 한다든가. 파마렉스도 물론 대문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양자를 해드린다든가 통해서 데몬과 양자를 통해서는 제품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하고 그 제품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초대하는 과정까지가 그 사업의 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TP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도안방이나 바디방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몸깨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몸깨달 등 그리고 그 사업적인 미팅은 뭐그 101호가 지금 활성화되고 103호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103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얻고 왔는데 그렇게 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셀 미팅까지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셀의 조직인 2대1 리크루팅하는 과정까지가 그 초대한 그 범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오늘 특별히 할 것은 그 양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AR을 확장해 나가고 저희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품이 많은 양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사업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자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예, 양자를 통해서는 사업자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여기까지 결론을 내는 양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처음 지금 현재는요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는 그 1970년도에 파동의학이라는 게 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양자가 굉장히 그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 혈당을 측정하려면 어디로 갔죠? 병원으로 갔죠. 혈압을 재려면 다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도 손쉽게 혈당 측정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손쉽게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이미 보편화돼 있어요. 어, 양자기는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가 처음으로 1930년도에 개발해 놨었대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65년이나 묵혀져 있다가 1995년도에나 비로소 그 세상에 나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간편화된 그 거의
양자를 MRI에 비교하는데 MRI 같이 큰 기계였는데 지금은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쉽게 그냥 그 어떤 친구는 이 가방을 보더니 드론을 갖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그 기기로 그 활용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유럽의 인증 마크인 그 CE 마크가 붙어 있는 양자기가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로얄 레이먼드 박사님이 처음 양자를 개발할 때 그 어떤 계기로 개발하게 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나 병원균을 보니까 그 고유의 분자의 진동 패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분자 진동 패턴에 대응하는 주파수로 공격을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각 장기도 그렇고 각 장기들이 인체에 있는 각 장기들이 적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파수에 벗어나면 질병이 되는데 벗어나는 거를 주파수로 공격을 해주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 치료 가능한 주파수를 바이오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파동을 이용한 치료법이 주파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주파수 치료법이 나왔을 때는 나오고 나니까 미국의 그 우리 환자연맹에서도 읽은 것처럼 의학 협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거대한 조직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의학학 협회들이 이 주파수 치료법은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대증요법이 아닌데 대증요법이 아닌 치료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라이프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주변 사람들이 돌연사나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이루어진 그래서 자연스럽게 65년이나 이 기계가 묵히게 된 결론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1970년대 그러다가 독일에서 파동의학이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 라이프 박사님의 그 이론을 계속 계승하신 분, 연구하신 분들이 파동의학이란 그 굉장히 획기적인 책을 하나 내게 돼요. 그래서 파동의학은 뭐냐면 모든 생물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파동을 낸대요. 네. 몸 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인 주파수의 파동을 내는데 몸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면 불안정한 파동을 낸다는 게 파동의학이에요. 근데 이 파동의학이 된 거는 질병의 발생 원인이 인체의 장기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파동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 파동에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파동에 이상이 생겼다 해서 파동으로 질병을 찾아내는 의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찾아내는 양자 자기 공명 분석기 이 파동을 표본화한 거예요. 파동을 표본화해서 그 주파수 저희가 왜 양자기에 보면 측정 값이 있잖아요. 그 측정 값이 파동을 표본화시킨 값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기기가 양자 자기 공명 분석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쉽게 양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 쉽게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밀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는 기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이 파동에서 벗어난 수치들이 그냥 대충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 이게 측정값을 냈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에서 이게 그냥 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계고 이 파동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제가 쓰는 양자 스크립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소비자들에게 우선 양자라는 게 원리와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야지 신뢰감을 주게 되고 결국 이거를 왜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그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살짝 현대인의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양자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어, 한 1분에서 1분 3초 정도 걸리죠. 양자 측정할 때.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드려요. 양자기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개발한 기기인데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 몸에 12만 킬로의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의 기능은 혈액을 운반하면서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혈액 안에는 그 원자라는 정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 있는데 그 원자를 이용해서 각 장기의 현재 상태를 측정해내는 기기입니다. 라고 일단 그, 그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한 양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독일에서 발달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남용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이 심지어는 치매나 장애 환경을 망가뜨려서 치매나 암의 유발이 원인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아인 경우 24개월 이내 자녀 아이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소아 자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아 자폐율 발생률도 증가율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꼭 전달합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익숙해진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문제의식을 좀 이복구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가 좀 좋지 않은 거구나라는 거를 그 인지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한국에는 감기만 걸려도 사실은 항생제 처방을 해요. 항생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빨리 열이 떨어지고 빨리 뭐 그 기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항생제가 장애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이제 그 치명적인 그 나쁜 효과를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게 발달된 이유는 독일은 항생제 처방을 많이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이런 양자기나 측정을 통해서 그에 적절한 뭐 식품, 뭐 차나 과일이나 음식을 추천해서 자기 면역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을 꼭 해드려요. 그래서 그 천연식품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사전 크로징 측면 그 취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하면서 양자의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양자 측정 항목을 보면 혈류 큰 대분류로 보면 혈류 순환계, 위장 기능, 대장 기능, 간 기능, 쓸개 기능 쭉 해서 뭐 뼈 질환, 뼈 밀도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뭐 핸드 분석까지. 그래서 여기서 주로 제가 해보니까 그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은 그 혈류 순환계랑 그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다 보니까 그 뼈 질환, 뼈 밀도들, 칼슘 유실량이나 미량 원소에서 칼슘이 매우 부족한 분들. 그래서 마치 그 혈액에 대한 정리 과정과 칼슘의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좀 뭐 통계치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혈류순환계량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특별한 게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뼈밀도 그리고 마지막에 양자가 끝난 후에 꼭 다음번에 양자를 재측정하기 위해서 제품이 들어간 분들에게는 재측정의 시간을 꼭 약속을 하는데 핸드 분석을 비교 분석해 보면요. 저희 솔루션 제품이 들어간 경우에 정말 극단적인 진짜 그 멋진 결과치를 나타내요. 막 문제점이 한 3, 40개였던 게 뭐 급격히 10개나 15개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그래서 핸드 분석을 반드시 알려주면서 이렇게 많은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혈류순환계 쪽만 보면 14개 평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혈액의 퀄리티에 해당되는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지질, 그리고 그 노화에 해당되는 혈관 저항력이나 혈관 탄성, 그리고 그 심장에 관련되는 심근 혈액 소요량부터 시작해서 그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탄성 관료화까지 심장 관련 그리고 뇌 관련 이렇게 해서 14가지의 그 구체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잘 알다시피 혈액점도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 혈관 저항력이나 혈관 탄성이 저항력이 높고 통상 탄성이 떨어지는 분들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원인들이 좀 발생될 수가 있고 뭐 심장 질환부터 관상동맥은 심근경색이나 심장 마비 그리고 혈류순환계를 설명할 때 이제 저희가 그 경각심 측면에서 강수현 그 배우 얘기를 많이 듣죠. 갑자기 돌아가시겠는데 그분은 결국 심장마비나 뇌질환인데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각 증세 없이 망가지고 있는 혈류의 순환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뇌혈관 탄성 저희가 뭐 뇌혈관 탄성이나 뇌조직 공사 기억 지속 많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양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죠? 예. 고지혈증에 각각의 마린 오메가 3야 솔루션도 있고 뉴스펜슬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TR90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독을 반드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들인 거죠.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예를 들면 뭐 혈액 점도가 그리고 실제로 TR90을 하고 나서 2, 3, 한두 달 사이, 아니, 세 달 사이에 한두 번의 추가적인 한 달 후나 한 달 반 후에 다시 양자를 해보면 혈류순환 게 극단적으로 되게 좋아져요. 대부분의 분들이. 식단을 잘 못 지키는 분들도 혈류순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식단을 잘 지키면 더욱더 좋아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임상을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임상을 낸 게 있는데 그 임상을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 많이 보여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그 맨 처음과 현재까지 TR이 끝난 1년이 지난 후에도 혈류순환기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그 비교치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혈류순환계의 중요성과 TR0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거를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파마넥스 갖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 이만영 박사님 강의들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녹차 추출물이 좋다. 그래서 녹차를 진하게 달여서 마셔서 그 영양 성분이 몸에 섭취된다면 그것도 건강 보조식품이다. 네? 왜냐면 그 다른 나쁜 요소가 배제된다면 카테킨 성분을 잘 흡, 카테킨 성분만 갖는다면 그것도 건강 보조식품이다.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건강보조식품은 파마넥스밖에 없다. 그 이유가 원료 선정 단계부터 그 임상까지 그 기능 입증까지 6S 공정을 정확히 지켜서 제약사에 갖고 있는 공정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을 정확히 지켜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솔루션 제품이다. 전 세계 유일한 솔루션 제품이다라고 이만영 박사님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코티트롤 같은 경우에 다 아시는 바처럼 미국 FDA에서 그 소송을 제기당하고 머크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약의 기능을 소송에 졌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약의 기능을 건강보조식품이 하고 있다라는 입증을 하게 된 결과인데 결국에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칼슘이 들어가신 분과 칼슘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의 그 양자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칼슘에 전혀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TR만 해도 칼슘 수치가 참 좋아지긴 해요. 근데 칼슘이 같이 들어가면 다이나믹하게 칼슘 수치가 확 좋아지고 칼슘 유실량이 확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이유가 솔루션 제품이다. 근데 솔루션이라는 결과를 내게 된 데는 그 회사의 탄생 스토리도 조금 이제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킨이 그 슬로건이 뭐였죠? 오로브더건 너너브더 배드잖아요. 좋은 것만 넣고 안 좋은 건 배제한다. 그래서 화장품의 원가 비율을 6, 7배 이상 높게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통 라인에서 광고하고 총판에 물건 넣어서 도매해주고 도매가 소매하고 소매해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다 그 현재 유통 시스템에 얹다 보니까 도저히 상용화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결정한 거는 직접 판매 조직, 직접 판매 방법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입소문을 많이 낸 사람에게 적정의 마진, 저희가 얘기하는 58%의 그 판매비를 그 유통 비용을 그 입소문을 많이 낸 분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직접 판매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던 중에 제약회사 중에 파마넥스가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 양약의 기본적인 독성, 예를 들면 간을 고치면 위가 망가지고 위를 고치면 신장이 망가지고 당뇨 혈압약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이런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 복용하면 치매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약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파마넥스에서는 천연 제품, 식물에서 추출한 약성을 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라이프팩이잖아요. 근데 그 라이프팩이 제약회사 유통 라인에 그대로 얹었더니 500불에 판매되는 물론 상용하고 굉장히 힘든 매우 부유층의 그 전유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품이 되었던 거죠. 그걸 고민하던 차에
뉴스키나우 손잡으면서 라이프팩이 100불에 판매될 수 있는 소비자가 100불에 판매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멋진 일이 발생하는데 그 라이프젠이라는 그 국립 암센터죠 말하자면 국영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1조 4천억 원에. 근데 암센터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데 그 물적 자원에는 지금 그동안 연구됐던 DNA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연구했던 인적 자원들, 그칼 주라지 박사라든지 박사님들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을까지 발견해내는 기술 특허를 갖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마넥스가 갖는 이 솔루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결과치 때문에 양자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나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내므로 있는 사업자가 나오신 분이 박인재 사장님이에요. 아버님이 유스펜스리를 들어보시더니 양자가 매달 달라지시니까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제품 신뢰가 생기니까 내 자녀에게도 이 사업을 한번 권해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이 제공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회사의 제품의 기술력을 믿고 양자를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공유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양자를 통해서 소비자의 확장하는 툴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 확장은요, 정확히 대소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를 통해서 ARO가 가는 확률이 내가 30%다. 그러면 10명을 했을 때는요. 어쩔 때는 9명이 ARO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한 명밖에 안 할 수 있거든요. 10명을 했을 때. 근데 모수를 크게 늘려서 100이 되면 반드시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 ARO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 대소의 법칙이라는 거는 모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 오차 범위를 절대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 대수라는 거는 활동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린다는 거죠. 양자의 수를 절대로 늘려서 하마넥스의 소비자들, 메인 소비자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대수의 법칙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 결국에는 신규 소비자를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고 양자는 맨날 만나서 사 마실 수 없잖아요. TR0 하는 분한테 밥 어떻게 먹는지 한 달 뒤에 만나서 아무 명분 없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양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습관이 한 두세 번 되신 분들은요. TR이 끝나고도 양자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TR 후에도 양자가 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니즈가 굉장히 많이 끌어내져요. 예. 제가 김정임 사장님 통해서 김정임 사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잘 아시는 소비자층이 양자하고 싶다고 해서 양자 한번 가면 제품이 신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신대요. 안 드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의 제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추가적인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툴이 된다 양자는. 그리고 이 양자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속 관리를 좀 받고 있다.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라는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TR0을 아무리 잘 설명 들었어도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잊어버리는 것들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족도를 상승시켜준다. 후속 관리를 통해서 만족도를 상승시켜준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단, 명단을 확장하기 위한 소개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툴이 된다. 그래서 양자는 그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내 소비자 중 우리의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측정해드리고 주기적인 측정을 목적으로 약속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30명의 ARO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ARO까지 연결시키는데 ARO 혜택이 뭐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혜택은 회원가 대비 5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첫 달부터 그 ARO가 걸리면 네 달째부터 10% 할인을 받기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나가게 되면 6개월 후에 7차월부터 10% 할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AR로 운영하다 보면 유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송일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제품도 그 안에서 6만 원 이상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결제 항목도 카드 뭐 이것저것 다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주소도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AR로라는 게 사실은 구속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싸게 구입하는 기회도 되고 굉장히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안정적 볼륨 관리에 굉장히 큰 툴이 됩니다. 저희가 2천 볼륨을 물론 프로모션도 있고 TR 프로모션도 있고 뭐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매월 그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교대로 막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 꾸준하게 한 2, 30개의 ARO가 2, 30명의 ARO가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과정들은 별로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다. 사업자의 안정적 볼륨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ARO가 굉장히 중요한데 ARO 또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ARO를 주 1명 정도 ARO로 해서 월 4명의 ARO는 꼭 넣어보겠다. 예. 그러면 그리고 또 ARO를 진행되는 분들이 월 1회 이상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ARO 확대가 이루어져요. 저도 오늘 2명의 그냥 그 기존 AR 고객을 만났는데 한 명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씩 다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요새 또 베니스 투고 AR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베니스 투 AR을 다한 분씩 걸어주고 왔는데 아무튼 어떤 분은 홍삼 AR로 걸리고 이게 기존 ARO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분들을 월 1회 이상의 드시던 거 그러면 ARO 관리하다 보면 뭐가 체크가 되냐면 이분이 주기적으로 제품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체크가 돼요. 예를 들면 칼슘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잘 먹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소비자들은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저희처럼 꾸준히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오히려 제품은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심리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칼슘이 많이 쌓여 있으면 다른 제품을 권해주면서 칼슘을 좀 중단시키고 다른 걸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ARO 이벤트 그래서 개인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 관리 차원에서 뭐 7차월이 되면 개인 고객한테 7차월 이벤트 뭐 하고 13차월이 되면 13차월 이벤트 안내 문자라도, 이벤트라는 게 꼭 선물 주라는 뜻이 아니라 뭐 7차월이 됐다 그동안 드시는 거 괜찮았냐 뭐 이런 식의 그 소비자 관리 측면에서 24개월 이벤트 개인 이벤트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ARO를 통한 레버리지 확장이죠. 그 중의적인데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갖고 할 거냐라는 게 저희의 키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김래진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 저희들이 많이 아는 분들, 이번에 김래진 사장님 그 사업자 되신 분들도 7년 이상의 ARO 고객이었잖아요. ARO 고객이었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자로 갑자기 전환되는, 예,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레버리지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ARO를 꾸준히 하는 고객들을 후속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것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 드는데 ARO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한테 되게 호감 있는 분들이에요. 파마넥스 제품이나 뉴스킨 제품에 호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갈바닉 디바이스 페이스 젤그 꾸준히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정보가 AR로 들어가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애용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당신같이 매니아로 쓸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자라고 명단을 같이 작성해보고, 예. 그리고 그런 분이 작성이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자 하고 미팅 데모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소득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정기 구매를 확장해 나가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그 네트가 꾸준히 확장되는 게 ARO의 목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유통량이 증가돼야 되는 것. 예. 그걸 사업자를 통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양자를 통한 AR을 통한 레버리지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